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팬 여성으로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연을 적고 있는데 이때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마치 한여름 장맛비처럼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굵은 빗방울이 휘몰아치는 소리를 들으며 전스러웠던 날들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돈에 목숨을 건 정신나간 시모와 나이에 못 미치는 철없는 신우 덕분에 겪었던 망측한 이야기가 떠오르죠. 기억을 되살리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솟아 손발이 떨리지만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사연을 전해보겠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제 남편에게는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는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성격이었고 거짓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을 정도로 참 솔직하고 담백한 분이었다고요. 스타일이었지만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어쩌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순간 말소가 적어지면서 나는 우리 집 얘기하기 싫다 하는 생각이 표정에 드러날 정도로 무뚝뚝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굳이 남편에게 가족 이야기를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 약속을 한 사이가 되면서 남편에게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꼭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닥쳐왔기에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로 섣불리 결혼에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에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날 자꾸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대시할 분 있잖아. 어떤 스타일이? 우리 결혼하게 되면 내가 손에 일을 시키려는 것뿐인데 당신이 너무 아무런 말도 없으니까 나는 많이 불안해요. 혹시 이상한 분이라도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일단 땅을 꿈꾸라는 한숨부터 내쉰 다음에야 막막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었거든요. 당신이 날 흉보지 않기를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엄마는 아들이 내가 봐도 좋은 부모는 결코 아니에요. 집안 외부에 내보내면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에요. 대체 어떤 분이어야만 하나요? 당신이 그토록 험한 말이 나와서 날 놀라게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남 뒷마냥 그런 식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남에게 불쾌한 이야기도 결코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진 건 왜인지요? 우리 엄마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만 한번 돈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면 사람은 화나무가 되어 돈에 대해 매우 깐깐한 분이 되셨다. 그저 단순히 절약 정신이 강한 수준이 아니라 손을 쓰며 지체하지 않는 정도로 엄마가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불편해 죽겠으니까 오늘은 물어봐 주세요. 어차피 곧 엄마를 만나면 다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남편은 제 시어머니의 자녀마저도 정서적으로 지지기 쉽게 만들 정도로 지질이 강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저가 시어머니 덕분에 불어닥칠 인생의 폭풍을 직감하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상어 준비 과정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셨는데요. 당시 저희 상견례가는 요식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제 친정 부모님께서 좋은 한정식집에 큰 예약금을 걸고 예약을 해두셨던 상황입니다. 상견례 바로 전날 한정식집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는데요. 아까 낮에는 한정식집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상견례 예약을 어머니께서 직접 연락해서 취소하고 예약을 취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는 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왜 할 수 있지만 혹시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양가가 처음 만나는 상이기 때문에요. 자리만큼 최대한 격식을 갖출 수 있는 식당을 엄선하여 예약을 잡았던데 갑자기 예약을 취소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저희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지라는 속담이 있어서 자고로 10원 한 장이라도 아깝지 않고 아껴서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정식집은 돈이 너무 비싸지 않니 상견례가 먹으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 큰 돈을 들어가면서 밥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약해둔 다른 식당이 있으니까 상견례지 말고 그곳에서 지내구나라고 해요. 알았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굳이 한정식집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맞아요. 환불받은 한정식집 예약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불받은 돈으로 새로운 상견례 자리를 예약할 거예요. 당연히 그 돈으로 새 상례 자리를 예약해야겠다. 돈을 빼돌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한정식 집에서의 식사 자리는 무산되었고 대신 시어머니가 새 자리를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시어머니가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며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식당 이름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겠지만 그때는 예의와 격식에 맞는 식당을 예약했다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가 준비한 새 자리에 도착한 저희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약한 식당은 우리 동네에 있는 싸구려 중국집이었어요. 거기는 정말 입맛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식탁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어서 끈적거렸고 숟가락과 젓가락에 설거지를 하고 제대로 말리지 않아 생긴 물때가 끼어 있었고요. 사방에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예의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 이런 싸구려 중국집이라니요. 한정식집에서 환불받은 예약금으로 어른다운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던 시어머니께서 제가 보기 좋게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은 꼴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것만으로도 저와 남편은 이미 제 친정 부모님을 대하는 벨높은 면목이 없을 지경이었는데 시어머니의 해괴망측한 행동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양가가 함께해야 하는 거고요. 식탁에 앉아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짜장면 하나와 공깃밥 한 그릇 주세요. 양파를 조금 많이 주세요. 그러더라도 전 시어머니가 자신의 음식만 먼저 주문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다음에 주문할 음식을 다 고르신 뒤에 한꺼번에 주문해야죠. 그런 식으로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죠. 하지만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너희 식구들 먹을 음식은 너희끼리 따로 주문해서 먹어라. 나는 우리 아들과 먹을 음식을 시킬 거야.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제 아들도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아닌데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비용 또한 각자가 먹은 양만큼 계산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면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문할게요. 사장님, 짜장면 한 그릇과 공기밥 한 그릇 주세요. 적당히 해주세요. 엄마,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아들 상근 자리잖아요. 예비사께서 어떤 음식을 선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면도, 요리도 몇 개 시켜서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3년짜리의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것이며 신뢰를 범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 과시할 필요 없이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는 먹을 양만큼만 주문하여 먹고 주문한 음식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나간다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화가 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라 고모의 말이 제 친정 부모님께서 문 밖에서 고스란히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시어가 아도 막말에 직 걸어대니까 친정 부모님께서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엄마가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리가 다 계산할 테니 음식 마음껏 시켜드리라고 시에게 권하는 문제였죠. 상납시고 집 식구들을 데려다가 대접은 못할 망정 이게 뭐하는 짓거리지. 아무튼 제가 저희가 다 계산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시몬을 활짝 웃더니 제일 비싼 요리로만 골라서 한 상 가득 차려 놓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와 친정 부모님이 드디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정말로 절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더 웃긴 것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저쪽에서 식대를 모두 계산해보니 신모가 현금 환불을 받아간 한정예약금은 모 씨에게 완전히 빼앗겨 먹힌 꼴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정 역대급의 상견이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특이한 첫인상부터 최악으로 여겨져서 제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비난적인 입장을 취하셨어요. 남편을 아끼시던 부모님께서 전혀 연락이 끊긴 김서아를 보면서 우리가 참아야만 하는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뒷북으로 저에게 다시 결혼을 심사숙고하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죠. 저 또한 이런 사람들을 시어머니로 맞이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태상이었어요.
같았는데 물론 시댁이 정말 너무 가난해서 시모가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전 차라리 시모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난은 욕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댁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한호라면 한 손에 신호를 보내 유학을 보내려면 충분한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 시어는 매사에 지출이 과도하고 조상을 공개하며 조리를 날려버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였어요. 또한 그 사이 결혼 전부터 예비 며느리 교육을 받았다며 절제를 가르쳤다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어. 그건 어려워 어머니께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점도 있었어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활비도 제가 알아서 잘 절약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도 자꾸 이러시면 솔직히 어머님은 저를 의심한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우리 집 식구가 되는 사람인데 당연히 의심을 해야 하고 당연히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돈은 원래 모으기는 어려워도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행여라도 낭비한 사람인 줄 알면서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집안을 텅텅 비워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당장 신용카드 명세부터 가져와서 경제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게 필요해요. 시모가 그렇게 강요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제가 카드 명세서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시모가 혼자 다 부린 것뿐 남편에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역시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돈이었어요. 제 입에서 신혼집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무섭게 시모가 안면을 몰아가며 딱 잡았습니다. 되더라고요. 나 신혼집 해줄 돈은 한 푼도 없다. 그냥 너희들끼리 조금씩 모아다가 너희들의 직장은 초원놈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 젊을 적에는 모두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누르시고 많이 살다가 자기 아들한테 들어가는 돈 아깝다는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시모는 돈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시누이를 미국 유학비를 대줄 정도로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심지어 신혼집을 시호에게 전부 다 해놓으라는 소리도 했다고요.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에 방을 보러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자기 아들이 사는 집값에 반해주기 아까워서 어장을 부렸던 것이었죠. 더 큰 문제는 시모는 제 자식의 공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성화를 부린 적도 있었고 원룸에서 신혼집을 시작하라고 주장하며 받은 예물과 예단은 이제나 저제나 눈물이 날 정도로 기다리게 했거든요. 너는 딸 자식의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구나. 결혼 날까지 잡아놓고 저는 아직도 예물과 예단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어머니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요. 당장 신혼집 문제를 해결해야 예단과 예물 준비가 가능할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한번 생각하셔야 할 건데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결혼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말하는 돈에 대한 반이나 줄 만큼 관심이 없다고 제안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혼집 얘기를 계속 꺼내서 제기하는 것도 좀 곤란한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신혼집에 넣으면 예물이나 예단도 없다는 속세 아니냐고 말해버려야겠어요. 자꾸 돈이 없다고 나서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혼집이 마련되면 두 분께서만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예물과 예단까지 미리 신경 쓰기엔 어렵겠죠. 예물과 예단을 미리 예약했다가 신혼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물과 예단 예약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위약금을 물어보아야 해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예물과 예단 준비가 너무 늦춰지는 것도 예의는 아니에요. 조만간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 것으로 사서 선물할지는 제가 직접 해볼게요. 참으로 난 물건을 넣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유학도 보냈다고요? 그런 식의 태도에 전 결국 폭발해 버렸습니다. 예의를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30내 자리에서는 왜 그렇게 추잡하게 행동하시는 건지요. 어머님께서 본인이 받을 것은 제대로 챙기시고 난 그것을 물고 외면하는 건데요.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물건은 놓은 외제인가요? 아니에요.
저희한테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억지로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결혼을? 전부터 벌써 이러면 너 나중에 나 늙고 병들었을 땐 아주 잡아먹으려고 들겠다. 어째서 했어야 목소리를 안 높이냐고요. 저도 참다 폭발해버린 거라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실 어머님이랑 트러블이 나잖아요. 이처럼 제가 강하게 나서자 시어머니가 그 순간부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마저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말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예물 예단 하나 못생기겠구나 하는 걱정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고 며칠 동안 잠잠한 시어머니가 다시 절 찾아와서 내놓은 답이라는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많이 고민해봤지만 내가 너를 서운하게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니 받아봐. 너도 분명히 만족할 거야. 그날 시원은 나에게 하얀 봉투를 건넸어. 내가 그 봉투에 신혼집 마련 비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이게 뭔지. 어머니, 이게 고속버스 정기권 티켓이라고. 근데 왜 이걸 내게 줘? 굳이 큰 돈을 써서 신혼집을 마련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냥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서 직장에 출퇴근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 돈을 써서 고속버스 정기권 티켓을 마련했어요.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기에는 기름값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시댁에서 직장까지 왕복 200km를 넘어가요. 혹여나 시집살이 때문에 걱정이 있다면 그러한 걱정이라면 그만두세요. 시댁에 살면서 너희 신혼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도록 해줄 테니까요. 그렇게 함께 출퇴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시몬이 또 한 번 본심을 드러냈어요. 대신에 나는 우리 집을 너에게 준 것과 다름없으니 우리 집값만큼 청구해서 예단과 예물을 챙겨야겠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두었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한치 약속에 굽신 없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댓글이든 예물이든 원하시는 대로 상관없이 받아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문장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머니의 집을 먼저 증여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집이니까 서류상으로 정리를 깔끔히 해놓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도착한 남편이 급하게 저를 보호하며 데리고 나를 조기 망정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 대신에 시모와 대판을 가져와 주었습니다. 그 후로 시모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믿을 수 있는 남편의 보호 아래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결혼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에 있던 신우가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신우의 귀국은 정상적인 귀국이 아니었어요. 비싼 유학비를 들여주면서 준비한 회계사 시험 등을 모두 제치고 결혼하겠다고 갑자기 결정했어요. 귀국을 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모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며 길길이 뛰어다니더라도 남을 만한 일이었지만 시모는 오히려 신우의 귀국을 반대했어요. 신우가 유학 중에 만났다는 예비사위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시모는 딸 자식을 돈 많은 집안에 시집 보내놓고 자신은 딸이랑 사위 덕을 보며 살겠다는 욕심에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정확히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 아들과의 혼인에 시호와 신우 둘 다 눈이 뒤집혀 버렸죠. 신우는 귀국하자마자 결혼 준비를 하겠다며 왔고 피부를 까면서 필라를 하며 돈을 거의 쏟아붓고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시골 공상 구두식은 그런 신우 위의 생각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내 내면에서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분은 돈 욕심 때문에 분수에 맞지 않는 과분한 결혼을 추진하여 기억 속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신우의 예비 시댁 쪽에서 예단비로 5천만 원을 요구했었다거나 문제였던 것 역시 강남 성형까지 생각했던 통도 사비 쪽에서 우리 상황을 고려하여 예단비를 크게 깎아주셨다. 많이 떠났잖아요. 그래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잘라서 5천만 원만 내오라는 정도면 저렴한가요? 글쎄요. 백세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도대체 어떤 단비가 5천만 원씩 나눠져야 하는 건지.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어머님이 우리 결혼할 때는 원룸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5천만 원에 시작하라는 말을 하고 계시니까 얘는 당연히 내가 내야 할 돈이 아니니까 싸다고 말하는 거지. 신우의 단비 5천만 원. 그건 너희 친정에서 받아다가 사회에 줄 거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을 우리 친정에서 내라는 소리 맞으신가요? 혹시 어머니가 약주하셨어요? 맨정신으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너희 친정은 양심도 없어. 너를 공짜로 결혼시켰잖아.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준 것들 다 계산해서 이참에 현금으로 갚아놓으라고 전하거라. 딱 잘라서 천이야기. 대체 무슨 개소린지 너무나도 당했던 저는 그만 버벅이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그저 눈은 매뚱매뚱했습니다. 꿈틀거리며 지금 아무것도 들지 않았나 의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하는 신부의 말이 그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당신과 종에게 갚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너 결혼할 때 안 내온 예단이나 예물은 원래 빚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 그림 크게 아량을 베풀어 이자 없이 딱 원금만 5천만 원으로 싸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도 세상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모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너 결혼할 때 예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안 해온 것들을 내 딸 결혼식 예단 비용 5천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원래굽과 기이 얼마나 놀라운지 허황스러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길이 번졌을 때 그것은 그녀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애들은 남편 또한 사랑이 없이 분노에 휩싸여 사위 집에 침입했고 그 후에 시호에게 갑작스런 최후 통지를 보냈습니다. 자식과 나를 이웃하고 싶지 않다면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친정에서 돈을 가져올 생각은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시모는 이에 멈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과 만나기를 거부하자 그녀는 마침내 우리 친정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내가 딸을 공짜로 시집 보낸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그때 안 해줬던 것만큼 해주는 것뿐이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할 건가요? 저요. 저희 딸 결혼할 때만큼 다 해주었어요. 사위한테 해줄 만큼 모두 해주고 결혼을 시켰다고요. 아니, 뭘 얼마나 해주셨는데요? 형식적으로 준비하신 예물이나 예단, 그래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봐야 나 들어갔다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데려갔으면 값을 제대로 치셔야 해요. 가서 김서방이랑 얘기해보세요. 두 사람이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잡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지 아세요? 아, 신혼집에 들어간 이예요. 말을 잘하셨네. 우리 아들을 공짜로 데려간 놈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만약 싫다면 아들에게 1억을 당장 뱉어주겠다고 하시는데 되겠네요? 이 친정어머니께서는 추우라 해도 그럴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였는데 그러자 심가부인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거나 이 자리에서 내놓거나 하며 악을 질러대면서 우리 친정집 거실에 대자로 들어 깽판을 벌이곤 했는데 결론은 아주 크게 분노한 아버지께서는 경찰을 불러 시모를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분노한 친정어머니께서는 제 남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돈으로 사람을 다루는 생각은 없었네. 돈이나 사돈에 얽매이는 이유로 인해 내 딸이 고통을 받는 꼴을 봐선 안 될 것 같아. 이걸 가지고 가서 제대로 물어볼 때를 보여주세요.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한 남편은 그날 곧장 시호와 신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받은 시모와 신우는 처음에 그 안에 돈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었는지 입에서 귀까지 익이 들리지 않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후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새아가 부인께서 왜 내게 독촉장을 보내서 주었어? 심지어 한두 푼도 아닌 1억씩이나 당장 갚아놓으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 보신 그대로예요.
저희 장모님한테 1억 빚이 있고 오늘 엄마가 처갓집 동생의 예단비 5천만 원을 해 놓으라고 깽판 치는 바람에 장모님이 화를 내셔서 당장 갚아 놓으라고 독촉장을 보내신 것 같아요. 너에게 물었으니까 아들은 가만히 있고 새아가 내가 대답하도록 해 보거라. 이게 대체 무슨 수작이야? 진정해서 돈을 주라고 했더니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독촉장을 보내고 앉았냐? 대체 이게 무슨 수질이야? 아한테 들은 그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처럼 엉뚱한 돈을 해다 놓으라고 어기 부리는 게 아니라 어이 아빠이 우리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것 뿐이에요. 수작질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 행사일 뿐이에요. 그니까 우리 아들이 대체 언제 1억씩이나 내게 진정한 빚을 줬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이거 가짜 독촉장이야? 이제 예단비 주기 싫어서 너와 부인이랑 짜고 거짓말 치고 있는 것 아니야? 거지 그래? 1억짜리 가짜 독촉장을 보내면 우리가 지레 겁을 먹게 해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성을 원했다. 아니요,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할 때 아버지와 저는 각자 1억씩씩 준비해서 집 계약을 했던 일을요. 그때 아버지는 급하게 돈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1억을 빌렸어요.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돈을 조금 보태줄 수 없다고 해서 실망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1억씩 준비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남편은 집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안타까웠어요. 제 친정이셨던 분이 있었는데 엄마는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이 돈을 쓰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천천히 남편에게 1억을 빌려주셨어요. 남편은 그 1억으로 신혼집 전세금의 절반을 채울 수 있었지만 신호와 신우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증거를 내놓으며 화를 내며 소리쳤고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오빠는 1억도 못 모아둘 리가 없다며 저와 제 친정을 꽃뱀 사기 결혼 주동자로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남편은 참지 못하고 역정을 토로했죠. 졸업 후 오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다. 이래서 돈을 벌었고 그런 내가 신혼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때 오빠가 돈이 왜 제대로 없었겠어. 아, 너 진짜 모르겠어. 내 통장에 입금된 사람이 누구냐고? 너야. 너 유학비를 마련하느냐고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모았던 거야? 세원은 그런 내 사정을 알고도 결혼해준 사람이고 고맙다고. 저를 올려도 모자랄 판에 뭐 사기 결혼이야. 너 그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소리야. 그리고 유학도 제대로 마치면 똑같아. 남자한테 정신 맞춰 돈을 받아 날 벌어낸 유학이 나발이고 다 다투고 귀국한 후에 왜 그리 해도 대다담하느냐? 넌 그 말에 듣기 좋던 신우이는 결고. 깨갱 아들은 고개를 떨고 말았고 남편은 이번에 나에게 아주 큰 실망을 했어요. 그건 내가 왜 장모님한테 빚을 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동생을 유학 보내놓고서 돈을 아끼는 척내 돈으로 공부를 뒷바라지만 안 시켰어도 장모님한테 1억 원 안 빌려도 됐어.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식으로 날 위해서 심포 한 장 아껴가면서 살았니? 아니잖아. 그게 다 우리 식구가 부자가 되자고 그랬던 거잖아. 저도 정도고 되셔야죠. 이딴 식으로 아들과 며느리한테 상처를 입히면서 절약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똑똑히 알아두세요. 당장 남에게 사과하고 장모님을 모욕시키지 않으면 엄마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너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랑 정말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래요. 생각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지지 않은 상태인 엄마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야 하거나 또는 1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일전에 돈이 없어진 아니면 이혼 후에 잡혀서 갇히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아들의 삶을 완전히 말아먹고 싶지 않다면 솔직히 전 그때 시무가 사과하리란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플 때 더 나은 아이와 연애를 끊거나
혹은 경제적 범죄자로 교도소에 보내고 싶은 엄마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실은 인간은 제 상상을 아득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개차반이라 정돈이 거들랑 야전에 가서 교도소를 가서 제값을 치르고 오거라. 저쪽 집안에 사과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1억씩이나 대신 갚아줄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나야 그저 아들내미. 이상한 집안에 공짜로 도둑 맞았다 생각하고 살면 그만이야. 이처럼 시호가 자식이고 나발이고 돈이 먼저라는 식으로 완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이제 엄마를 포기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러자 나도 이놈의 짓에 지겁지겁해서 더는 못 견뎌지는 지경이었지. 그러나 그렇게 저희는 시호와 의논하여 시댁을 떠난다. 그렇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보냈던 1억 독촉장 사건으로 인해 신우가 스스로 파산 결정을 했어. 그런데 신이가 자신의 유학을 완성해야겠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해서 생활은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오빠가 처갓기에게 1억을 빚지면서 결혼했다는 생각으로 충격을 받아 반성했던 것이라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신우가 모처럼 개과천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해서 솔직히 신우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신우가 반성의 의미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원 선언으로 인해 결국 공주에 몰리게 된 신우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게 찾아와 애걸하는 날에 비로소 전 신우가 파원 선언했던 경악스러운 꿍꿍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우리 인연이 끊긴다고 말했던 것 아닌가요? 하지만 왜 갑자기 찾아와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 공주에 모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언니도 제가 스스로 파혼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죠. 내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봤자 별 관심도 없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했으면 끝이지. 무언가 더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진짜로 파혼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우리 엄마 지질이 공상이거든요. 언니도 알잖아요. 그래서 파혼 선언을 했던 거예요. 엄마가 예단비를 안 내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파혼하겠다고 하면 신랑이 진짜 파혼할까 무서워서 예단 없이 공짜로 결혼할 수 있도록 자기네 집을 설득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파혼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 겨우 그런 생각으로. 파혼 선언하면 상대방도 참 좋아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신이 파원 선언은 어떻게든 과분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한 종류의 밀고 당긴 전이었어요. 신이 스스로 파해버리면 어떻게든 되는 비신이 미모다를 공짜로 올릴 수 있도록 자기 가족을 설득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공짜를 좋아하는 시호나 판박이가 따로 없었네요. 근데 신랑 쪽에서도 알겠다고 닫아버리자 신호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제발요. 언니. 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유학까지 다 때려치고 왔어요. 대학 중퇴하고 유학 떠났던 거라서 저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 이 결혼이 엎어지면 진짜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오빠 한 번만 설득해 주세요. 그럴 생각은 없으시니까 꿈을 깨세요. 또 찾아와서 이러면 전해요. 남편에게 받아간 유학비를 바로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그 말에 신우는 허리를 흔들며 도망쳤어요. 결국 제 마음의 시댁으로부터 모든 얽힘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데 이웃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으로 나를 보았어요. 신우는 과불한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쌓아둔 카드값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우는 모든 원망을 시호에게 퍼붓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머리를 쥐고 흔드는 싸움까지 벌여 마침내 완벽한 남녀가 되었어요. 시호는 그 돈을 지켜주는 대신 자식 같은 것은 없을 거라며 미안하다는 말을 퍼붓겠지만 이런 사람의 말은 예상이 가니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낙동강 오리처럼 신세가 결국 되었네요. 쓸쓸하게 지내게 될 뿐이에요. 반면에 우리 부부와 친정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엄마가 남편에게 줬던 1억짜리 독촉장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사실 그건 일종의 공포와 같은 독촉장이었는데 처음부터 제 남편에게 돈을 받아낼 생각은 없었고
다만 시댁 인간들에게 돈 때문에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입 닥치고 살라며 경고하는 공포탄이었어요. 덕분에 우리 부부가 시댁 인간들과의 갈등을 마침내 평화롭게 해결했어요. 다만 우리 부부는 엄마에게 빌린 1억을 조금씩 갚아나갈 예정이에요. 자식 사랑으로 빌려주신 돈인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을 담아 반드시 갚아드리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